자,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다. 그럼 결정권자는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는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답니다. 자, 관할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결정권자 원칙은 누구죠? 시도지사. 그럼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한다는데, 근데 만약에 그 시가 인구 50만 이상 시, 즉 대도시면, 성남시는 인구 50만 이상이죠? 그럼 대도시장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결정까지 다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빼고 나머지 일반 시는 시장이 수립하면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시 이건 뭐죠? 특광시죠? 도지사하고 동급의 광역단체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특광시장은 역시 대도시장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 다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시가 특광대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자기 입안에서 자기가 결정한다. 그럼 일반 시장 구수가 입안한 건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결정권자 두 번째 거. 여기 시도지사지만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아까 왜 구역의 계도 수시 4개였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여러분,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저 관악산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관악산 공원이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누가 결정해요? 시도지사. 즉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럼 서울시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결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이 구역은 국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시도지사. 자,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했어요. 계도 수시 할 때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냥 말할 때는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없는, 그냥 별말 없으면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예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 연계하는 이때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 하면 시도지사고, 국가계획과 연계하는 시가와 조정구역 하면 그건 국장이다. 자,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누구요? 국장만.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죠. 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지정 해제하는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넘겨주면 시도지사가 선거 때 표의식에서 막 해제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누구? 국장만 결정.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 하면 시도지사고, 국가계획 연계하는 하면 국장이고. 그러면 도시자연구역은 처음부터 시도지사고. 이제 하나가 남은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 위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공유수면하고 인접토지. 그럼 누구? 바다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틀렸죠? 누구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종류에 따라 가지고 결정권자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시도지사가 결정할 경우도 있지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문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자, 만약에 이천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 5번이죠. 관리계획 5번 위반해서, 즉, 이천시장이 어느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그럼 이천시장 위반하고 이천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 안 해도 돼요. 이천시에서 일반적인 관리계획은 이천시장 위반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지구단위 계획만은 그 동네에 설계죠, 그죠? 그러니까 관할 시장 군수한테 자치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때 도지사가 결정한다면 안 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이게. 보통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아니면 국장이 결정하죠, 그죠? 근데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관리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틀렸죠? 시장 군수죠? 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한다. 틀렸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죠.
35예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이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잖아요? 31에 32에. 결국은 요게 특이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더라. 4번이나 나왔다, 요거 하나 가지고. 다른 거는 뭐 공부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쉽게 아니까 이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된다. 네. 자, 결정권자다. 뭐, 안 덥습니까? 풀어나는 거네. 네. 네. 꺼버릴까요? 지금 꺼도 되겠죠? 아침에 좀 쏘는데. 자, 교재 결정권자 표시해보죠. 38쪽.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할 때 시의 동그라미예요. 시 동그라미고 밑에다 특광대라고 써봐요. 그 시는 특광대 시장이죠. 그리고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자, 2번 가봐요. 그 둘째 줄에 보니까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경기도에 50만 이상 대도시가 몇 개 있어요? 응? 자, 고양시, 또, 인구 50만 이상 구가 있으면요,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성남시, 또 용인시, 또 부천시, 또 있습니까? 안양시. 인구 50만 이상, 근데 문제는요, 인구가 100만 이상이면 사실은 광역시 성격 기준이죠. 근데, 아니요, 여기 옆에, 어딥니까? 남양주시? 예, 거기도 구 있죠. 50만 이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많은데, 문제는 100만 이상 넘으니까 광역시 성격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새로 만든 게 특례시예요. 결정 권한을 더 주는 거. 특례시, 그죠? 그래서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100만 넘죠. 그죠? 그럼 그건 특례시라 해가지고, 도지사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더 넘겨주는. 우리 시험에는 끝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특례시라는 이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만 이상에서 광역시 성격이 안 된 특례시가 몇 개 있죠? 자, 수원시, 또 어디요? 창원시. 예. 창원. 마산하고, 그죠? 창원 합쳐져가지고, 인구 100만 넘죠. 예, 그런데가 특례시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 밑에 교재에 보시면요. 예외 보세요. 예외 누구죠? 국장. 국장이 결정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번에 개발제한구요. 또, 국가계획 연계한 시가와 조정구요. 그쵸? 그 다음에 1번에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 아까 왜 국가계획 관련돼서 철도 같은 거 건설하는데 국장이 위반했다. 그럼 결정도 국장이 하겠죠. 그죠? 그럼 국장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 자, 넘겨보세요. 다음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어떤 거?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요. 또 지구단위 계획. 이건 누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위반 결정 절차로 가봅니다. 자, 여기 위반 결정 절차가요. 위반 절차, 결정 절차 이렇게 나와요. 아까 수립 절차는 기공지수인데, 여기 위반 결정 절차는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45쪽까지요.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입니다. 그럼 이 위반 절차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39쪽 밑에다가, 위반 절차 밑에다 적어봐요. 기주지입, 협심결공. 기주지입, 협심결공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죠, 그죠? 이거. 기주지입, 협심결공. 그 교재 그 여러 페이지를 글자 8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반 결정 절차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게 42쪽에 가보세요. 교재 42쪽은 위반 제한 나오죠. 주민들이 위반권자 시장군수에게 자, 얘는 어느 동네에 아파트 선세대가 들어섰는데 과거에 기존에 있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이 시장군수에게 우리 동네 도로 좀 넓혀주시오. 학교 하나 지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한다. 그럼 도로, 학교 같은 거는 기반시설이죠. 결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거다.
도로 넓혀달라고 요청하는 건 도로, 즉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관리계획 3번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안 제안을 먼저 보자 이겁니다. 입안 제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안 제안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입안 절차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먼저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입안 절차 가다가 중간에 입안 제안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입안 제안 채택해서 입안하기로 했을 때 입안 결정 절차 연결하는 게 맞죠, 그죠? 네, 책을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자, 입안 제안이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공법의 제안이 국회법, 개발법, 정비법 세 군데 제안이란 말이 나와요. 자, 누가 제안합니까? 일단 여기 책은 좀 이따 보시고요. 누가 제안합니까? 주민이. 누구에게?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다. 근데 이해관계자도 포함 제외? 포함. 그 동네 사는 주민은 아니지만 그 동네 가게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죠. 그들도 제안할 수가 있다 이거. 이해관계자죠. 이건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그죠? 자, 공법에 어떤 데는 제외고 어떤 데는 포함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이해관계자, 그 동네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도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관리계획 입안해달라고 제안한 거죠. 기본계획 입안 제안이 아니죠, 그죠? 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겁니다. 그럼 입안 제안할 때 주민들이 시장 군수에게 도로 넓혀달라고 학교 지어달라고 제안할 때는 계획 도서, 지도 위에 자기들 제안하는 거 그려라 이겁니다. 계획 도서. 또 계획 설명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죠? 계획 설명서 이런 걸 첨부해서 제안해야 된다. 자, 제안사항. 아까 관리계획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제안할 수 있냐? 아니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 기반시설. 관리계획 몇 번요? 3번이죠. 1번이 지역주구, 2번 구역, 3번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 넓혀달라, 학교 지어달라, 이런 거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설치든, 정비든, 개량이든. 자,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당산 철거, 그죠?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당산 철거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MBC 기자들이 가서 실제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곧 무너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제안한다. 그럼 그걸 정비해달라고 하는 거는 거죠. 기반시설 정비해달라. 그건 제안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정비해서 지금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때 만약 가만 놔뒀으면 또 거기서 무슨 사고 났을지 몰라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 기반시설 설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17회 때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 입안 제한권을 갖지 아니한다. 틀렸죠? 제한권 갖는다죠. 그죠? 주민이 제한할 수 있잖아요. 기반시설은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맞죠? 그러니까 틀렸다. 갖지 아니한다. 아니다. 갖는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제한사항이잖아요. 4번 나왔어요. 기반시설 설치든 정비든 재량든 기반시설은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맞죠? 그럼 관리계획 1번, 2번에 지역지구 구역은 제한 못해요. 우리 동네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주시오. 그런 건 제한 안 됩니다. 지역지구 구역은 제한 못하고 관리계획 3번 기반시설부터 제한 가능합니다. 공공청사 설치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응? 이 공공청사가 곧 기반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주민센터 하나 지어달라. 제한할 수 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좀 지어달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35회, 최근에 2년 전에. 두 번째가 뭐예요? 관리계획 4번은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은 개발법, 정비법을 넘어가요. 국계법 대상 안 합니다. 관리계획 5번이 뭐죠? 지구단위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거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지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 기본계획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문장 맞다 틀렸다? 이것만 보고 덥석 그러면 안 돼요.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이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기본계획 제한 아니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건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신경 쓰고 덥석 동그라미인데 나서 보니까 여기 고쳐놨어.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는 관리계획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맞죠?
맞는 걸로 시험 4번 나왔어요. 그죠? 네. 세 번째가 산. 아까 지역지구, 여기 지구죠? 관리계획 1번, 2번에 지역지구 구역은 제한 못한다 그랬죠? 근데 지구 가운데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지구가 9개인데 그 중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 개발진흥지구를 다시 5개로 나누면 주, 산, 관, 복, 특에서 5개, 개발진흥지구가 3번 가능해요.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는 주민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 좀 만들어 달라. 산업유통하고 관계 있죠, 그죠? 이런 거 제한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지구 구역은 안 되는데, 지구 가운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1회 때 산업유통개발진흥구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죠?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당한다. 그럼 외울 때 기지 산지입에서 산 동그라미 치고 이건 제한사항인데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맞죠? 틀린 걸로 맞는 걸로 2번 계속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아까 2번째가 기지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었죠. 또 지구 단위 대체하는 것도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죠?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할 때 아까 도복입구역 할 때 마지막에는 입이죠, 그죠? 요거 제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제한 사항은 뭐다? 기지, 산지, 입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은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맞는 말이죠? 기지, 산지, 입의 입이잖아요, 그죠?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맞죠? 34회 지금 넣었어요. 자, 그러면 제한사항은 한마디로 뭐다? 기지산지. 그죠? 외울 때 기지산지만 외워두면 되죠? 그러면 제한사항 아닌 것을 하면 기지산지 동그라미 치다가 아닌 글자 딱 나오면 고르면 되죠, 그죠? 네. 자, 지역지구는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관리계획 1번에 지역지구는 안 된다 그랬죠? 지구 가운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되는 거지. 다른 지역지구는 제한 못하죠, 그죠? 개발제한구, 이건 구역이죠. 제한 못하죠. 어쨌든 관리계획 1번, 2번에 지역지구 구역은 제한 못한다 이겁니다. 시가와 좋은 구역 역시 구역이죠. 제한 못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더라. 결국은 기지, 산지 외워두시고 같은 지역지구 들어가지만 이런 거 그죠? 연습을 통해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한 사항을 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 주민들 몇 사람이요? 양평군의 주민들 몇 사람이 양평군수에게 우리 동네 도로 낼 때 이쪽으로 좀 내달라고 제안한다. 근데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제안자들 몇 사람 자기들끼리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제안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안할 때는. 이때 제안할 때 동의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거는 제외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죠, 그죠? 그럼 국공유지는 동의하는 것을 안 보는 겁니다. 동의 안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 뒤에 가면 도시계획 사업 3가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건 국공이 있으면 포함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국가가 주도하는 거는 포함이고 국공이 포함이고 이건 주민이 제안하는 거니까 동의해서 제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까 순서가 기지 산지입이었죠. 그럼 첫 번째 있는 기하고 마지막에 있는 입, 기입 이거 2가지는 5분의 4 이상 동의. 소유자 5분의 4. 중간에 있는 지산지 있죠? 이건 얼마? 3분의 2 이상. 자, 기지 산지입에서 맨 앞에 기하고 맨 끝에 입은 5분의 4. 중간에 있는 지산지는 3분의 2. 그럼 이거 다 외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법 분량을 줄여야 돼요. 그죠? 네. 제한사항 하면 기지산지. 기입은 5분의 4. 지산지는 3분의 2. 자, 여기 보세요.
기죠? 이게 설치든 정비든. 얼마? 5분의 4죠? 맞죠? 5분의 4지 3분의 2 아니죠? 기는 5분의 4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기인데 설치든 정비든, 응? 설치든 정비든, 기반시설은 무조건 얼마? 5분의 4잖아요. 그죠? 근데 29회 때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응? 둘 다 5분의 4인데, 이거는 5분의 3, 이건 3분의 1을 틀렸다. 지금 둘 다 5분의 4입니다. 29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 놓고, 그럼 결국은 어때요? 주민이 위반 제한한다. 이해관계자도 제한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제외다. 자, 제한할 때는 제한사항이 기지산집인데, 맨 앞에 기하고 입은 5분의 4, 지산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 자, 그 중에 아까 원래 지역지구 구역은 제한 못 하는데, 지구 가운데 산업유통개발지구는 제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자. 자, 어떤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도 농공단지 같은 것들을 서도록, 아니면 시장 같은 것들을 설 수 있도록 시장 구축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최근에 35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문제인데 그냥 표시만 해두자 겁니다. 지정 대상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입니다.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 규모로. 그럼 3만 이상 하면 틀리죠? 1만 이상 5만 미만에도 틀리죠? 1만 이상 3만 미만이잖아요. 그죠? 네, 요거. 자, 그 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는 도시지역 안에는 녹지지역 가운데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그것도 개발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지정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 밖에 벗어나서는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이런 거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디? 결국 관리지역이죠. 그런데 관리지역 가운데도 보존관리지역은 보존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럼 결국 어디?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일 것. 최근에 35회 때 시험 나왔어요. 상업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일반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요거 세 개 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에서는 자연녹지 현재 개발 안 되는 곳에 개발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은 원래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지정할 필요가 없죠. 요게 최근에 35회 때, 그죠? 2년 전에 시험 나왔던 건데, 자연녹지, 도시 안에는 자연녹지, 도시 밖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나머지 지역에는 지정 못한다. 제한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건 아직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말고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들어오면 즉 시장구축 같은 일반적인 위반 제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한 받으면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한다. 며칠요? 45일. 여기 60일 틀린다. 45일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45일. 공법이 특이한 숫자죠. 45일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한 군데. 자, 그 다음. 위반 제한을 받으면, 그럼 시장구조가 위반 제한 받으면 자기 혼자 판단합니까? 아니죠. 자기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라고 합니다. 자, 심의하고 자문하고 어느 게 더 구속력이 있을까요? 심의가 더 구속력 있죠.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같은 건 심의라고 그러고 위반 제한 같은 건 자문이라고 합니다. 자문이 더 가벼운 거거든요. 자문이지 심의 아니다. 그럼 위반 제한 받으면 그 위반권자하고 제한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위반 결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제한자가 제한했으니까 그럼 제한은 받아들이기로 할게. 위반할게. 그 대신 비용은 당신들이 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죠. 여기서 시험에 자, 위반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맞아요? 틀렸죠. 부담시킬 수 있다죠. 그럼 부담시킬 수 있다면 부담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이죠. 근데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제한자가 부담하는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틀렸다.
제한자가 부담한다 해도 틀리죠. 제한자가 부담시킬 수 없다 해도 틀리죠. 부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장난하는 거 같죠? 근데 이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요. 법정에서는 그 조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결과가 판결이 달라져요. 그죠?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묻는 거는, 암기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법정을 해석하는 능력을 묻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다지.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다는 거 연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위반 결정 절차 가보자. 위반 제안을 받아가지고 위반하기로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그럼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위반 결정 절차로 가보자. 8자로 줄이면 기주집 협상조건가 있습니다. 자, 교재 잠깐만 보세요. 42쪽에 위반 제안. 누구요? 주민. 42쪽. 주민이죠? 이해관계자? 포함.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관리 동그라미. 밑에 도시 기본계획 아니죠? 기본계획 제한 아니죠? 관리계획 제한입니다. 제한할 때는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첨부. 자,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제한사항. 1번 기반시설의 기, 동그라미. 설치든 정비든 계량이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 동그라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산. 4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지. 입체복합구역, 입. 기지, 산지, 입이죠. 제한,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제한사항. 밑에다가 기지, 산지. 기지, 산지. 자, 2번에 동의. 1번에 기반시설의 기, 동그라미하고 입체복합구역의 입. 기, 입이죠. 얼마? 5분의 4. 2번에 나머지는 지산지죠. 밑에다 지산지라고 적어요. 지산지는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그렇게 하면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맨 밑에 줄에 지도의 자문. 자문이죠. 밑에 심의 X.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43쪽. 제한일로부터 며칠 이내? 45일 동그라미.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 알려야. 자, 45일 밑에다 60일 이내 X. 60일이 아니고 45일이죠. 자, 60일은요, 좀 이따가 도시관리계 위반 절차 들어가면 공고하고 열람시키고 의견서 받아요. 위반 절차 들어갔을 때 주민들에게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럼 의견서, 그러면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뒤에 반영 여부 통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근처에 어디서 봤던데 그것으로 바꿔놓으면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제한은 45일이고, 밑에다, 열람은 밑에다 뽑아내서 적어봐요. 열람 60일 밑에 뽑아내서 열람기간 의견서. 열람기간 의견서 통보. 열람기간에 의견서 들어오면 통보하는 기간이 얼마요? 60일입니다. 열람기간 의견서 통보라고 적어봐요. 그거는 60일입니다. 그걸 바꿔서 내면 틀린다. 그리고 아직은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요. 공법에 제한이 3군데 있는데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1개월이고 정비법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60일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 밑에 한번 적어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옆에 하살 빼고 1개월 이내 통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1개월 이내 통보. 다음 줄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법에 가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 그건 하살 빼고 60일 이내 통보. 그래서 요 3가지 숫자가 셋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45일하고 60일 이건 시험 나왔어요. 그럼 개발법이 1개월 요건 아직 시험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 3개를 묶어서 이런 건 같이 배워야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두고 비용부터 제한자와 협의하여 위반 결정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줄자 끝이고 밑에다가 부담시켜야 한다 X. 제한자가 부담한다 해도 틀리죠. 그런 식으로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저 밑에 지정제한 요건 나오죠. 일단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 자, 그 밑에다가 요거 3만 이상 X, 1만 이상 5만 미만 X,
다음 2번.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세 군데죠. 그게 최근에 35회 때 시험 나왔어요. 그럼 자연녹지 지역 밑에다가 상업지역, X. 상업지역은 안 되죠. 도시 안에서는 자연녹지, 도시 밖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저 밑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시험에 나온 거는 바로 그거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입안 결정 절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재는 39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39쪽에 입안 절차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기주지입. 입안 절차가 기주지입입니다. 기주지입할 때 마지막에 입 동그라미. 입안할 때까지가 입안 절차래요. 그럼 오른쪽 옆에 공간을 적어봐요. 오른쪽 옆에다 협심결공. 협심결공 적고 위에다가 결정절차라고 쓰세요. 협심결공할 때 마지막에 결에 동그라미 쳐봐요. 여기 결정고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절차가 워낙 기니까요.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이렇게 나눠서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기주지입 거쳐서 입안하고 나서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심결공 거쳐서 결정고시하고 결정절차를 받는다. 자, 먼저 1번 기초조사 기 동그라미. 자, 그러면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니까 광역계획의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밑에다가 조사 청량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요. 준용한다 바로 밑에다 조사 청량 하여야 한다. 누가 합니까? 첫째 줄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밑에다가 입안자라고 쓰세요. 입안자. 아, 입안자가 기초조사합니다. 다음 줄에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작성.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지도 위에 그려서 계획도서. 자, 지금 39쪽이죠? 39쪽. 그 기초조사 있잖아요. 그죠?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작성. 그리고 2번 가면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포함 이줄 짜고요. 자, 봅시다.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셋 다 기초조사 하는데 그 중에 어느 계획이 기초조사가 가장 중요할까요? 광역, 기본, 관리. 어느 계획이 기초조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관리계획은 그 내용대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은 직접 피해가 나요. 피해가 생겨요. 광역계획, 기본계획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초조사에 맨 밑에 가봐요. 마지막 줄에 가니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걸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40쪽에 저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쭉 내려가면서 생략 사유가 나오죠. 기초조사 생략 사유,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 토지 적성 평가 생략 사유, 재취약성 분석 생략 사유. 이거 못 외우겠죠, 그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버린다 생각하면 되는데, 뭐에다가 뭐 추가, 뭐에다 뭐 추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외우기 힘듭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하나, 제가 부른감을 줄쳐봐요. 셋째 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의 위치 줄쳐봐요. 자, 개발하려는 지역이 도심지 어디? 상업지역 같은데. 자, 시내 도심지 같은 데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도심지에는 옛날에 개발하면서 기초조사가 많이 돼 있겠죠. 그래서 세월호 지구 단위 계획구 얘기할 때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2번. 나대지 면적이 2% 미달. 그럼 98% 이상이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역시 기초조사가 많이 되어 있다. 생략.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법률 개발계획 수립. 아, 다른 법에서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다면 굳이 다시 기초조사 할 필요 없다. 4번, 너비 12m 이상 도로계획 없는 경우. 그렇다면 개발 규모가 작다 이겁니다. 경미하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
결정할 때는 기술사 했잖아요. 그죠? 해제할 때 굳이 기술사 할 필요 없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문제풀이 나오면 보고, 그 밑에 그죠?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그죠? 불가능한 건 아예 시도하지를 말자. 이겁니다. 자, 끝까지 하고 넘어갑니다.